할 과정이 남아있다. 그 말이고,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그건 이제 조금 이게 본문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자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주체는 무엇인가? 그건 4번이라고 써두세요. 절대자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주체는 무엇인가? 이 주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알매 권역, 그러한 알무로 올라섬이 정신현상이다. 알매 권역 거기다 5번, 그 다음에 그러한 알무로 올라섬이 정신현상학이다. 일단 거기까지 써두세요. 자, 그럼 이제 목차를 갖다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이거는 좀 그것 자체로 좀 어이없으니까 한번 본문을 펴보십시오. 자, 오늘이 두 번째고, 이게 다 해서 5번인가요? 예, 오늘이 두 번째니까 열심히 읽겠습니다. 자, 번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번역은 일단 제가 번역해 놓은 우리말 번역본에서 여기에 우리말 번역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해결 원문도 한 문장입니다. 일단 이거는 읽기 편하게 문장을 끊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장 대 문장, 단어 대 단어를 가능하면 일치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저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그냥 갖다가 그냥 이렇게 데칼코마니 찍듯이 찍었구나, 정말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어를 이렇게 읽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건 아닌데, 외국어로 되어 있는 철학 텍스트 한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은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애지 않고 다 옮기는 게 그냥 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애지 않고 잘하는 게.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1800년대 독일 사람이 쓴 글을 21세기 한국에서 한국어로 옮긴다는 게 사실은 시대착오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를 넘어와 버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중록도 읽으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요즘에 한중록들 많이 읽는데, 영화 사도 그것 때문에 한중록 읽어보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먼저 한 저작의 서문에서 관례에 따라 미리 말해지는 설명, 그리고 저기 문장 삽입줄이 들어가서 설명, 그리고 쭉 그래서 두 줄에 걸쳐 설명의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설명. 그 문장 줄 안에 들어있는 건 일단 안 읽습니다. 설명은 한 저작의 서문에 따라 관례에 따라 미리 말해지는 설명은 철학적 저작의 경우 불필요하게 보일 뿐 아니라 문제의 본성상 부적절하고 목적에 반하는 일로도 보인다. 간단히 말하면 철학책에서는 서문 쓰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근데 지는 서문을 이렇게 길게 써. 이게 참 어이없는. 서문이 굉장히 이렇게, 철학책의 역사에서 이렇게 긴 서문 별로 없습니다. 아, 참 황당하게. 철학책의 역사에서 이렇게 긴 서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는 서문을 길게 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독일어로 이렇게 읽으면 Eine Erklärung wie Sie eine Schrift in einer Vorleden nach der Gewohnheit vorausgeschickt wird. 이렇게 해서 이제 읽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막 뭔가 진지한 얘기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어요. 그래갖고 서문을 다 이렇게 읽어서 요 서문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호프마이스터판 이걸로 보면은 서문이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8페이지까지, 5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50페이지쯤 돼요. 서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첫 문장에 서문 불필요하다더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을 느끼기 하는데, 더군다나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써놓은 것은 뭐냐면,
철학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쩌라고, 정말. 진짜 어쩌라고, 이 나쁜, 어쩌라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서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서문은, 그러니까 처음에 첫 문장이 서문에서 관례에 따라 미리 말해지는 설명, 그러면 흔히 철학책을 쓸 때는 관례상 서문을 쓴다. 근데 그거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책이라고 하는, 철학책을 쓴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태의 본성상, 문제의 본성상, 사태의 본성상. 철학책을 쓴다고 하는 것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 적절한 것도 아니다. 미리. 근데 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집약하고 있어요. 그 서문에서 흔히 서문에서 다뤄지는 건 뭐냐면 저자가 그 저작에서 의도한 목적, 그쵸?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걸 쓰잖아요. 목적, 서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저작의 동기에 관한 설명, 그렇죠?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쓴 책은 이러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쓴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이전에는 이런 책들이 있었고 요즘에 다른 이런 책들이 있다. 근데 그런 책하고 이 책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이 책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설명,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철학책이 됐건 어떤 책이 됐건 책은 그런 것을 되게 다루죠. 서문에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쓰지 마라. 지금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해겔이 정신현상학 서문 첫 문장에서 이렇게. 근데 왜 그게 철학책의 경우에는, 즉 철학적 저작을 쓸 때는 철학적 저작의 본성은 저기서 첫 번째 물음이에요. 첫 번째 물음. 철학적 저작 또는 저작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는 워크. 그러니까 독일어는 이제 베르크인데 베르크라고 하는 말은 저작이라는 뜻도 되고 작업이라는 뜻도 되죠. 워크라고, 영어로 말하는 워크죠. 워크. 저작이 작업이라는 뜻도 되죠. 그러면 철학적 저작은 본성상 또는 철학적 저작은 본질적으로 서문을 쓸 수 없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부적절하다 그랬어요. 또 목적에 불필요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고 목적에 반한다 그랬습니다. 부적절하고 목적에 반한다 그랬어요. 이버 플러스익은 전도를 um대 나토대 자케 빌렌 조가 um파센 우드 쭈베크 비들리크라고 말을 썼으니까 목적에 어긋난다. 철학적 제작의 목적에 어긋난다. 본질적으로 본성상 그러면 이렇게 써놨는데 첫 문장에 그럼 철학책에다가 서문 쓰면 안 되겠구나. 왜? 그건 철학책은 본질적으로 서문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철학적 저작 또는 철학적 작업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장으로부터 첫 번째 이 문장으로부터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적극적인 물음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적극적인 물음이 뭐냐면 철학적 저작의 또는 철학적 작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게 물음이 제시되겠죠. 철학이란 그러니까
철학적 작업이라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데 철학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면 필로조피인데 철학적 사색 필로조피렌 흔히 뭐 철학함 뭐 이렇게 말해서 멋지게 말하는데 그냥 철학적 사색이에요. 철학적 사색은 도대체 무엇인가? 철학적 사색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철학이란 무엇이냐? 철학이란 무엇이냐를 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철학자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사람마다 철학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해겔은 지금 첫 문장에서 포레대 첫 문장에서 서문 첫 문장에서 도대체 말이지 철학책은 서문 필요 없어. 왜? 철학책의 본성상, 철학적 사색의 본성상 그건 필요치 않아.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면 철학적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해겔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근데 해겔이 서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저자가 저작에서 의도한 목적이나 동기 그리고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이전 시대나 동시대의 다른 저작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개요와 총괄이거든요. 개요와 총괄.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철학적 작업의 본질은 아주 1차적으로는 뭐냐면 거기서 철학적 작업의 본질은 뭐냐? 1차적으로 나온 거 뭐냐면 철학적 작업이라는 건 개요를 만들 수 없다요. 개요를 만들 수 없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그쵸? 개요를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서문이라는 게 뭡니까? 책을 다 쓴 다음에 서문은 일반적으로 책을 다 쓴 다음에 쓰는 것인데, 책을 다 쓴 다음에, 내가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다른 책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라고 앞에다 이제 읽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개요를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문이죠. 근데 해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걸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개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철학적 작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요를 만들 수 없는 일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계속된다죠. 개요를 만들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그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봐 강렬 씨 이번에 그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중간 보고 해야지. 어디가 중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해겔 정신현상 배우면 그런 걸 써먹어야지. 회사에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게? 응? 여석 씨, 그런 일 하잖아. 지난번에 그 일 어떻게 됐나?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있어요? 상사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얘 상사가, 그럼 중간 보고 좀 해봐야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정신현상을 배운 자가 회사 생활을 하는 태도지. 인생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의 인생과 프로젝트는 항상 함께 갑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사가 회식 좀 하자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신비의 녹색병을 앞에 두고. 이효석 씨 신비의 녹색병. 소주병이죠? 신비의 녹색병을 앞에 두고. 이걸 같이 들여다보자고. 이렇게. 그럼 저쪽에 녹색 상사가 보이고 나도 녹색 상사 보이고 서로 골룸처럼 보이면 회식이 끝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끝나요. 그러니까 철학적 작업 이제 1차적으로 여기서 해겔이 이게 첫 문장에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뭐 그렇게까지 조잔하게 그렇게까지 읽어야 합니다. 책을. 그렇게까지 읽는 훈련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해겔 철학을 읽어서
이 사람이 이 책 낸 게 저기 언제입니까? 1807년에 이거 썼는데, 예? 1807년이 언제야? 아이고, 징그러워라. 200년 전이잖아요. 이거 썼는데, 이거 쓴 거, 이거 읽어갖고 우리가 이거 외웠고, 이거 읽어서 외워서 시험 보겠습니까? 예? 다음 중, 예. 뭐, 괄호 안에 들어간 말을 쓰시오. 한 저자가 서문에서 관리에 따라 미리 말해주는 괄호. 뭐, 이런 거 읽어보겠습니까?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읽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일단 그 훈련이 거쳐져야 돼. 읽는 훈련. 잘 읽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알려진 책들을 잘 읽는 훈련을 하면 좀 쉽다고 알려진 책들은 읽기 쉽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된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그렇게 쓴 거는 이제 해겔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결될 수 없다. 끊임없이 계속된다. 다시 말해서, 즉, 완결될 수 없다. 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 2번, 3번, 1번, 2번 이것이 지금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되풀이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해보면, 완결될 수 없다. 이걸 또 다시 얘기해보면, 완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완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더 진전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철학책이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이고, 즉 미완의 것이다 돼 있어요. 이런 말이겠죠, 그죠? 계속돼야 한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리고 아직도 그 프로젝트가 안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직 바로 위에 상사가 그런 거 보면 바로 위에 상사 과장님이에요, 부장님이에요? 팀장님. 팀장님 눈에는 그게 완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 진전돼야 할 것이고, 즉, 미완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언제 완결되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완결되겠습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에도 완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완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게. 보이는 현상인데, 본질적으로는 미완의 것이죠? 그쵸? 미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현상과 미완의 것이라고 하는 요 본질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적 자극과 철학적 저작은 개요를 만들 수 없는데 철학적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전체를 싹 묶어서 보면은, 이렇게 묶어서 보면, 사태는, 우리가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사태를 생각해 보면, 사태는, 어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는, 그 독일어로 자케라고 쓰는데, 자케.